또 가속도 52페이지 보면 거속시죠. 말 그대로 우리가 위치에 대한 시간 기준으로 녀석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제 VT가 나오는 거고, 얘를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가속도가 나오는 거죠. 1번 수직선 위에 수직선이고 점 P가 시간 T에서 속도를 줬죠. 지금 속도를 줬네요. 딱 중간에 있는 친구를 준 거지. 가속도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가속도가 0인 점을 찾아라. 그 말은 이 관계를 생각을 했을 때 극점 찾아라가 되는 거지. 극점. 그래서 미분해서 극점 찾아주면 두 개 나오지만 양수의 것을 찾아주면 되니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관계를 딱 파악을 먼저 하는 거죠. 2번도 보시면 이번에 위치를 줬고 출발 후 처음으로 원점을 지난다. 그러면은 P점에서 출발을 한대. 그러면은 자, 얘도 원점 출발이죠. 출발을 해서 다시 돌아오는 순간을 물어보는 거죠.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그럼 원점을 지난다는 건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의미고, 우리가 이 3차 함수를 정확하게 다 인수분해를 해서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여기 하나 지날 것이고 얘는 여기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지. 그래서 3차 함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t고 여기가 실제 얘가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해석을 해보면 얘는 앞으로 가다가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뒤로 갔다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고,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2다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봅시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부정적분을 했을 때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아예 함수를 위치 그래프로 줬는데 속도 그래프로 줬을 경우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얘를 속도 그래프로 줬다. VT 그래프를 줬다 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6이겠죠. 얘 입장에서는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돼? 여기서 이렇게 돌아왔다는 걸 얘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얘를 적분했을 때의 값이 0인 구간을 찾아주는 거랑 같죠.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를 적분으로 낼 수도 있다. 뒤에서랑 연결해서 지금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 후 처음 원점으로 지난다라는 건 이때 처음 원점을 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음수 방향으로 좀 지나가겠죠. 얘가 여기일 거예요. 그랬다가 여기 또 어느 지점에 가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겠지. 여기가 3이겠지. 여기가 2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점 P는 시각 T에서 위치 X, 이번엔 또 위치 그래프를 줬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쉽네요. 3번도 미분해가지고 하면 되죠. 그 다음 4번 FG 두 개를 줬고 출발 후 두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자, 그러면 얘를 다르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자, 속도가 같아진다라는 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미분 계수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일반 미분 문제로 바꿔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FG가 미분 계수가 같아진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지금 T는 둘 다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미분 계수가 같아지냐를 물어보는 거지. 민수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T를 예를 들어서 K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네가 F'K가 G'K가 되는 그 K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얘를 new 함수로 푸는 게 좋겠지. 이렇게 넘겼을 때 0이 되게 해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new 함수의 미분계수가 0인 점을 찾아준다. 이게 3번이 되도록 해라 그랬죠? 그러면 F랑 G를 이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T 4제곱 마이너스 8T 세제곱 플러스 18T 제곱 마이너스 KT. K를 써버렸네. A로 바꿀게요. A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얘가 결국엔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잘 풀었어요? 4번까지도. 그래서 얘가 세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겠어? 4차 함수가 세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머릿속으로 얼른 생각을 해야겠지. 얘가 이렇게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 지금 3번이 돼야 되니까 탈락이잖아. 그쵸? 이렇게 생겨야 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도함수를 구했을 때 도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돼? 도함수가 또 세실근인 거야. 괜찮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고 얘가 세 개의 실근을 갖겠지. 그러니까 생각을 2번 연달아서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미분해 준 다음에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중요한 문제예요. 어렵게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잘 복습을 해주십시오. 얘도.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여기서의 세실근, 그러니까 얘의 도함수의 세실근, 그렇다는 것은 얘가 같아지는 순간이 3번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봤을 때 1번, 2번, 3번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4차 함수에서 이렇게 됐어요? 너무 설명이 어렵나? 한 번만 더 설명할게. 자,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소위 말해서 얘가 4차 함수, 얘가 3차 함수인데 얘가 4차 함수 이렇게 생겼고 얘가 3차 함수 이렇게 생겼을 때 뭐 어느 점에서 뭐 한 번 여기 같아지고 2번 같아지고 3번 같아질 수 있겠죠. 말로 하자면 이런 건데 이렇게 다 따로따로 구하는 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뉴함수로 만들어 버렸어. 뉴함수로 만들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 4차 함수가 생겼고 이때는 서로 같아지는 게 0인 거잖아. 뉴함수의 의미 자체가 서로 같다. 그렇다는 것은 이때 속도가 0이 돼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얘가 도함수를 갖게 됐을 때 당연히 세실근이 가져야만 이런 개형이 나올 테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죠. 5번 점 P가 이번에는 또 위치 그래프를 줬죠. 그러면은 운동 방향을 바꿀 때부터 2번째 바꿀 때까지 운동 방향 바꾼다가 핵심이지.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 부호가 바뀌는 거지. 운동 방향이란 걸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대충 아무거나 그려놓고 여기서 지금 출발을 해가지고 얘가 달리고 있다가 뒤로 돌아오지. 갑자기 다시 쭉 가다가 뒤로 돌아오고 얘를 수직선에서 보면은 여기까지는 이렇게 가고 여기서는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는 거는 결국에는 도함수의 부호로 내가 판단했다는 건 바꿀 때라는 건 결국에는 증감이 바뀔 때로 해석을 해주는 거죠. 증감의 변화. 그러니까 속도 입장에서는 부호 변화로 해석을 해줘야겠지. 우리 배웠던 개념이랑 얘를 매칭을 시켜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2번째 운동 방향이 바뀔 때까지 점의 위치의 변화량을 물었어요. 위치의 변화량을 물었으니까 얘는 적분으로 풀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미분을 해주시면 3t 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이제 9가 되고 세미도함수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얘 부호가 한 번 바뀌고 이제 2번 바뀌는 거죠.
t에다가 2를 넣었을 때 한 번 바뀌고 t에다가 뭐 3을 넣었을 때 한 번 바뀌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나한테 요구하는 것은 바뀔 때까지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위치의 변화량은 뭘로 구합니까? 적분해서 뭐 구별해야 돼? 위치의 변화량 또 이동거리 구별해야겠지. 얘는 절대값, 얘는 그냥. 위에 거는 부정적분, 아래는 절대값. 그러면 여기는 자 바로 풉시다. 3-1의 세제곱 앞에 6분의 최고차의 계수 얼마? 이걸로 해야 돼. 이걸로. 세미도 함수로 하면 큰일 나요. 3 괜찮아요? 답은 4다. 선생님 이렇게 안 풀고 그냥 풀 수 있나요?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3 집어넣고 1 집어넣은 다음 빼주면 되죠. 그 의미가 그 의미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적분까지 배우고 나서 선생님이 여기 와서 설명하는 이유를 이제 알아야 돼. 시험장에서는 굳이 하나의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건 필기해 두세요. 분명 함수값으로 풀었을 것 같아서. 자, 그 다음 6번 보시면 가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가속도는 속도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얘는 사실 이계도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계도 함수를 수투에서는 안 배우니까 안 쓰는 것 뿐인데 이제 알고 쓰면은 좀 더 빠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가속도가 0이 된다는 것은 얘는 변곡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니지만 우린 변곡점까지 배웠으니까 이것도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적어주시고 여기까지는. 그때 위치가 9라고 합니다. 변곡점에서 위치가 9다. 그럼 변곡점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식으로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3분의 a죠. 이게 컴마 9를 지난다 라고 정보를 일단 하나 준 거예요. 그 다음에 t는 1과 3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고, 이제 많이 했지. 운동 방향 바꾸고 뭐라고? 인수 뭐라고? 그치, 증감이 바뀐다. 증감변,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변, 이런 의미로 바로 해석을 해줘야겠죠. 그럼 얘를 미분을 해볼게요. 미분을 해보면 3t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b가 되는데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얘가 2차 함수잖아요. 우리가 2차 함수에 여기 극소가 얘가 f'이에요.
여기가 바로 변곡점이에요. 누구의? F의. 그러니까 1과 3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가 얼마겠어? 2겠지. 그렇죠? 그럼 A가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6이겠죠. 뭐 이런 게 다 보일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3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B는 9가 되고 A는 마이너스 6 맞네요. 집어넣어서 이걸 이용하면 이제 C도 구할 수 있겠죠. 여기가 결국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그냥 2,9 2 집어넣고 9 나오는지 확인해서 C 찾아주면 된다. 이런 거 이제 해설이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적어두세요. 많이 한다고 못 써먹으란 법이 없잖아. 우리가 변곡점까지 딱 배운 거니까 3차 함수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좀 시야를 넓혀두자. 이런 의미. 처음에만 좀 할 말이 많고 뒤로 가면 다 똑같습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점을 이제 M이라고 했다. 둘의 중점이니까 XP, XQ 더한 다음에 이제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일단 말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발 후 세 점에서 여기서 세 점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횟수를 ABC라고 하자. 그럼 각자 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횟수를 구해달라는 거죠. 운동 방향을 바꾸는 횟수를 뭘로 해석하라고? 세 번째 하죠. 뭐다? 속도에. 그치. 속도 변화. 그러니까 이거 미분해서 몇 번 있는지 찾으면 되고, 실근이 몇 개인지 얘도 미분해서 찾으면 되고, 여기서는 뭐 당연히 직선 나올 테니까 한 번이겠죠. 여기 한 번. 얘는 2차니까 두 번이지 않을까? 해보면 알겠지만 두 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0번 아니면 두 번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두 개 더해가지고 2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게 M입니다. 패스. 자, 위로 던진 물체. 위로 던진 물체는 여러분이 이제 물리 시간에 좀 어느 정도 배웠겠지만 문제에 사실 좀 다양한 힌트들이 있어요. 근데 바뀌지 않는 것들은 좀 챙겨놓자. 우리가 중력과 속도는 얼마예요? 보통 10이라고 하죠. 단위도 하나요? 10m per 세크 제곱이지. 왜 그러겠어? 미분 두 번 했다는 소리잖아. 초에 대한 미분 두 번. 근데 엄밀히는 뭐 9.8 얼마고 뭐 이것도 뭐야, 위도에 따라 다르죠. 아니 latitude 높이 뭐라 그러지? 해발을 위도 경도 말고 뭐라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지표면에서의 높이에 따라 기압이 달라지고 중력과 속도 달라지고 하죠. 네, 보통 이제 10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중력이 10이라는 것은 A가 10이죠. 그럼 V는 10T라는 거지. 그러면 ST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5t 제곱이지. 그러니까 2차 항의 계수가 얼마다? 5다 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여기가 5인 이유. 근데 얘는 지금 위로 쐈잖아요. 그럼 중력가 속도는 얘 처음 진행 방향에 반대로 작용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5인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마이너스 5t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그러면 지표면이 갖는 의미도 이제 여러분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25m 라는 것의 의미도 알아야 돼. 왜일까? 자, 여기서 얘를 자유낙하 시켜 봅시다. 자유낙하 시켜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VT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가속도가 일정하지 10으로. 그러니까 VT는 다음과 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직선으로. 얘는 10t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특정한 시간에 t에서의 면적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5t 제곱일 수밖에 없겠다. 그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딱 절반이야.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겠어요? 얘의 4분의 1이겠지. 큐브가 이렇게 항상 성립이 된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 1초 만에 얼마 떨어지겠어? 1초 자유낙하 1초 했어요. 그러면은 얼마 떨어진다? 아니다. 5 곱하기 시간의 제곱만큼 떨어진다니까. 1초면 5m, 2초면 20m.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어떤 관계냐면 시간의 제곱비례 넓이는 항상 거리는. 그러니까 한 블럭이 5라는 걸 기억을 해놓고, 그러면은 2초면은 4배, 3초면 9배 이렇게 되겠지. 3초는 45m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25m에서 얘를 30m/s로 지면의 수직으로 쐈대요. 그러면 이 물론 식을 세워도 상관없긴 한데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아. 여기서 25인데 여기가 25야. 30으로 쐈어요. 그러면 이 30m/s는 몇 초 지나면 사라질까? 가속도 몇 번 받으면 몇 초 받으면 없어지는 거야? 그렇지. 3초면 사라지지. 가속도 마이너스 10씩 3번 들어가면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슉 올라가겠지. 여기가 3초야. 3초. 그러면 3초 동안 똑같은 가속도가 작용했으니까 얼마만큼 올라갔을까? 물리시간이네 완전히. 똑같다고 45m 올라간다. 45m. 자유낙하하는 거랑 위로 봐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자유낙하해서 3초 뒤에 도착하는 거랑 똑같아. 여기서 30으로 쏘아 올려서 여기서 딱 멈추는 거라. 왜냐면 둘의 평균 속도가 같잖아. 평균 속도가 3초 동안 작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물리를 잘하는 애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거다. 여기까지 45m 갔다는 게 이 말이고, 그러면 수직으로 쏘아는 t초 후의 높이가 xm라고 할 때 최고 높이까지의 문제가 너무 쉽네요. 3초지 3초. 다 무시하고 그냥 얘만 보면 3초 후에 도착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학으로 풀어봅시다. 최고 높이에 도착한다는 걸 이제 해석을 해야겠죠. 최고 높이에 도착한다는 건 어떻게 해석하죠? 최고 높이에 도착했다. 그렇지. 속도가 0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모든 용어를 증가, 감소, 극대, 극소 등등의 말로 다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올라갔다가 딱 멈출 거니까 이때가 극대 찾아달라 이 말이지. 그러면 얘를 미분해 주는 거죠. 미분해서 극대 찾아주면 당연히 t는 3이다 라고 나오겠죠. 미분해보면 나오는 의미가 이제 당연한데 10t 이렇게 되겠지. 이건 속도 그래프일 테고, 해석을 해보면 30을 10씩 몇 번 깎아먹냐? 3번 깎아먹어야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딱 보는 순간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사실은. 25m에서 30m 그럼 최고 높이 3초. 그랬을 때 높이 여기 45 더하면은 얼마? 70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건 좀 물리로도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딱 보면 시그널이야. 얘를 딱 보면 중력 가속도 10으로 하라는 소리다. 이해되죠? 그럼 9번 봐봐. 20으로 쐈어. 몇 초 후에 올 탑이야? 지면에서 20으로 쐈어. 몇 초 후에 극대? 2초 후에 극대. 그럼 다시 돌아온데도 올라간 만큼이니까 2초. 그렇지? 그러니까 4초일 때의 뭘 구하면 돼? 속도 구해주면 되지. 미분에서 4초일 때의 속도를 구하면 된다. 네? 지면에 다시 떨어질 때 20이에요. 이건 그냥 물리의 상식이기도 하지.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올라간 만큼 당의 속도로 변환되니까 20m/s이다. 수학으로 풀면 얘를 미분하시고 여기 아까 몇 초라고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가 4초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t. 그래서 마이너스 20이다. 지면으로부터 15m 높이에서 속도로 수직으로 쏘아 올렸어. t초 후에 높이 xm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근데 솔직히 b는 얼마겠니? b는 아까부터 계속 한 거야. b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5겠지. 마이너스 5가 아닌 문제 만들기 어려우니까 이거는 찍더라도 바로 마이너스 5라고 찍어야 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 15 처음 출발 지점 잘 잡아줬죠.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5초다. 그 말은 A가 얼마였다? 50이었다. 십시 깎아먹는다니까. 그러니까 해석이 이렇게 바로바로 되면 좀 좋겠죠.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5고 얘는 50이고 그때 높이는 140이었다. 이것도 당연한 소리지. 5초만큼 갔으면은 아까 5에다가 25 곱한 거니까 125.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해준 거죠 지금. 그러니까 15에다가 125만큼 더 간 거지. 이물체 높이가 60 이상인 구간에서 시간은 몇 초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이제 60m가 됐을 때가 지금 제가 15에서 45m 더해준 거잖아. 그럼 3초 지난 거겠지. 3초에서 4초, 5초일 때 가장 높게. 그럼 당에 내려올 때도 6초, 7초. 총 4초겠다. 다시. 응. 3초, 4초, 5초. 5초일 때 뭐잉? 잠시만요. 뭐가 헷갈린 거죠? (50으로) 쌌고 쏘리 반대로 생각했네. 이거는 45m로 생각하면 안 되고, 왜냐면 위에서부터 45m니까 괜히 헷갈리게 하지 말고 식으로 풉시다. 15 플러스 50t 마이너스 5t 제곱이 지금 60m일 때를 찾아야겠죠. 그냥 여기가 45가 되고 5로 나눠주면은 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9는 0. 그냥 정정당당하게 풉시다. t는 1초일 때겠죠. 이러면 1일 때랑 9일 때니까 이 사이 8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헷갈렸어. 위에서 3초인데 아래로 하면 이렇게 푸시면 된다. 이걸 그냥 정정당당하게 풀어야겠다 하면 다 이런 걸로 찾는 거예요. 이런 걸로 A, B를 찾는 건데 그걸 좀 알고 보면 빨리빨리 보이니까 굳이 아는데 그걸 계산하고 있지 말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좀 잘 체크해 놓고 빨리빨리 풀자. 11번 수익선 위에 점 P, 이게 지금 XT에 대한 그래프죠.
그러면 다음 중 점 P가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 그러면은 처음으로 원점을 지난다는 거니까 얘는 일단은 여기가 원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작점이 좀 다르지. 여기서 이만큼 갔다가 다시 백 한 거예요. 그랬을 때 B일 때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만큼 갔다가 또 돌아와서 두 번째 D일 때 원점을 지나겠죠. 해석을 이렇게 해줘야 돼. 여기 세로가 이동하는 것이다. 처음으로 원점을 지날 때의 속도는 당연히 스프라임 B겠죠. 그래서 의미를 아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만 잘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시험에는 12번 스타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식으로 물어보고 싶으면 여기 앞에서 물어봤던 이런 위치 변화 이런 걸로 물어보고, 실제 시험에서는 12번 스타일로 많이 나온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12번은 속력이 언제 최소이냐? 속력은 속도랑 다르죠. 속력은 뭐예요? 속도의 절대값 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0보다 같거나 크니까 이때가 기울기가 0이니까 맞다라고 해야겠지. 운동 방향 몇 번 바꿔요? 한번 증감 증.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4번 바꾸네요. 해석해주면 되고, 2하고 4 출발할 때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거 아까 방향은 증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증가였는데 2하고 4에서 여긴 감소 증가 땡이죠. 항상 반대 방향은 아니다. is 오케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자, 이건 꼭 길이의 변화율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야. 시각에 대한 별의 변화율 했을 때 이 별이 t에 대한 식이겠죠? 별 t. 그러면 얘는 그냥 얘를 t분의 t별 해주면 되는 거죠. 항상 뭐가 들어오든 해서 넓이로, 부피로, 길이로 다 가능하다는 거야. 길이에 대한 식을 구하게 하는 게 사실 미적분 내용이고, 여러분한테는 이제 식을 주겠죠. 미분만 하면 된다. 그래서 사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다 패스야. 15번까지 질문 있어요? 없죠? 뭐든 집어넣어서 미분하면 된다 이거예요. 나머지 식만 세우시면 되고. 자, 이제 부피로 오면은 여러분이 이게 문제가 뭐야? 길이는 식을 줘야 돼. 못 세우니까. 부피 넓이는 여러분이 식을 세워야지. 그래서 중학교 도형을 못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 도형 못 구하는 게 있는지 봅시다. 정삼각형은 넓이 어떻게 구해요?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했을 때 얘는 4분의 루트 3 a제곱이죠. 정사각형은 쉬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다는 소리예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니. 17번 정육면체의 모서리가 각 1씩 늘어난대. 그러면 정육면체는 이것도 식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얘도 넘어가겠습니다. 세제곱 하면 되니까. 원뿔의 부피 뭐 이런 거 또는 뭐 건널비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원뿔은 이렇게 생겼는데 얘의 부피를 정확하게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미적분 내용이 필요해요. 미적분을 안 배웠으니까 항상 원 기둥에서 필요한 거 시작하는 거지. 원 기둥에 얼마 해주면 돼? 3분의 1. 원 기둥의 3분의 1이야. 원 뿌리든 아니면 각 기둥이든, 각 기둥을 쳐서 만든 각 뿌리든 다 3분의 1 해주면 돼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9를 구할 때도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9를 구할 때.
구의 부피 구할 때 공식 기억나세요? 적어줬잖아. 까먹었어? 최근에 적었던 것 같은데. 얘는 어떻게 해? 얘가 반지름이면 얘가 원 기둥에서 출발하는 거라니까. 원 기둥에서. 여기가 R이고 여기 높이가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친구는 밑면에 R을 곱해준 원 기둥이죠. 그렇죠? 그러면 원 뿔은 3분의 1인데 반구는 뭐라 그랬어? 반구. 이렇게 하면 반구잖아. 반구는 여기에다 얼마 곱해줘? 3분의 2를 해준다고. 여기에 한 번 더 3분의 1로 치면 이렇게 원뿔이 된다고. 원뿔. 얘는 3분의 1. 그럼 이게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3분의 4 R세제곱 파이예요. 3분의 4. 기억해 줄만 하지 않나요? 숫자가 여기는 4분의 루트 3이고 얘는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다. 순서를 잘 기억하라고. 선생님이 아직도 안 까먹고 있는 이유는 내가 원 기둥만 정확하게 구할 수 있으면 머릿속에 원 기둥 거기에 3분의 2 하면 9, 3분의 1 하면 원뿔이라고 나는 머리에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어? 실제 실험을 해본다고. 모래알이나 물 같은 걸로. 그래서 부피를 한번 계산을 하는 거지. 얘를 몇 개를 해야 원기둥이 가득 차냐. 그 원뿔과 같은 지금 규격의 원뿔과 반구의 물을 원기둥에 넣으면 가득 차요. 3분의 1, 3분의 2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고 하면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원기둥뿐만 아니라 각뿔도 다 모든 뿔 형태는 3분의 1이다. 식만 세울 줄 알면 나머지는 그냥 계산하는 문제니까. 됐죠? 식은 여러분이 세우시면 돼요. 넘어가죠. 쭉쭉쭉쭉 적분으로 갑시다. 여기 와야 이제 좀 풀 게 있지. 76페이지. 자, 여기서는 이제 적분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VT를 주면 이 VT를 가지고 ST를 구하는 게, 거리를 구하는 게 중요하겠죠. 뭐 좀 XT라고도 하고. 당연히 적분 상수가 생길 테니까 V를 DT 해주면 S인데 이때 적분 상수가 생길 테니까 얘를 처리할 수 있는 한 점을 알려줘야겠죠. 출발점이라든지. 24번 보시면 좌표가 1인점에서 출발한다 이런 걸 줘야 한다고. 0,1 지난다. 수직선을 위해 움직이는 녀석이 다음과 같을 때 1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 아까 말했지만 이동 거리랑 변화량, 변이는 구별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얘는 식 자체가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13 절대값 2t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되죠. t 이거 구해주면 되는 거죠. 네, 얘도 이제 구할 때 t로 묶어주면 2 마이너스 t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 0하고 2에서 이렇게 되는 친구지. 이렇게 되는 친구인데 1에서 3까지 봐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각각 더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계산을 하시면 되죠. 사실 계산을 해도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음 말고. 적분을 하면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증가하다가 변곡점을 지나고 마저 증가하죠.
증가해서 이렇게 극대를 갖고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얘가 지금 3차 함수잖아요. 3차 함수는 비율 관계가 성립해야겠죠. 그럼 비율 관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다 유닛 단계예요. 유닛. 그러면은 여기에 점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지. 얘는 어디야? 얘랑 같아야겠죠.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여기는 당연히 A겠지. 그럼 여기가 A, 여기는 2A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 2A가 되겠지. 됐어요? 이게 그리지 않고 머리에서 보여야 한다고. 이 유닛 관계를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 여러분 머릿속에 이 유닛이 딱 들어있는 순간 아 여기 두 번째 여기 면적이 여기에 면적이랑 뭐하다? 같을 수밖에 없다.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했으니까 나는 이 반통짜리하고 이거 원래 짜리를 해야 되니까 나 같으면 이제 어떻게 푼다 얘를 2분의 3 6분의 최고창 1 그 다음에 얘 유닛이 얼마야? 내가 딱 보면 1이란 거 하니까 2의 세제곱. 나는 이렇게 푼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적어두세요. 뭐 식으로도 풀리긴 하는데 괜찮죠? 네, 이런 걸 바로바로 보면서 풀어야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물론 나는 그냥 이거 정확하게 적분 구간을 세분화해서 풀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답은 맞히는 건 똑같으니까. 시간 이런 데서 이제 한 20초, 30초 아껴서 딴 데다 쓰려고 하는 거야. 자기 점수대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해야겠지. 일단은 최대한 배워놓자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잖아. 한 달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배우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이제 시험이 한 일주 앞으로 다가왔어. 그때는 이제 냉정한 판단을 해야지. 내가 이걸 시험에 써먹을 수 있을까? 이제까지 연습이 잘 안 돼 있다? 그러면 이제 버리는 거고 근데 연습이 충분히 잘 돼 있다? 그러면은 계속 그걸 써보는 거고 근데 결국에 수능에서는 이걸 써야 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1등급 애들이 써야 하는 스킬을 가르치진 않았어요. 적어도 2, 3등급 맞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좀 뷰가 있어야 한다. 매번 강조하는 거지만 안 그러면 문제가 막혔을 때 대처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A 루트로 찾아가는데 안 풀려. 그럼 B 루트가 딱 나와야 되거든. 근데 내신은 사실 A 루트로 찾아가서 막혀. 그럼 버려야 되잖아.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잖아 현실적으로. 근데 그렇게만 공부한 애들이 수능에서 발리는 이유가 A 루트밖에 모르는 거야. A 루트로 해서 안 돼. 그럼 딴 거 가. 그럼 다 풀고 나면 못 푼 문제가 너무 많은 거지. 근데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야. 보통 어떻게 하면 A로 딱 풀었는데 안 풀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좀 쉬운 3점이야. 그럼 사람 마인드가 어때?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인데 조졌다라는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A를 계속 시전한다고. 10분, 15분, 20분을 써.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고 다음으로 넘어가. 그럼 이미 말렸지 시험이. 그렇게 해서 이제 꼬이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 돼? A로 딱 시도해서 안 돼. 그럼 바로 넘어가는 거야. 툭툭툭 치고 나와. 그 다음 다시 봤을 때 B로 시전을 해야 돼. 근데 원툴이야. 그럼 안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의 툴밖에 안 갖춘 학생은 최고점이 딱 정해져 있어요. 모든 시험이 다 그래.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풀이를 알고 있어야 문제를 내가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본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풍암고 갔는데 풍암고 멘토링 할 때 학생이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자기는 정시 파이터래. 그럼 내가 한 줄로 요약을 해줘야 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기출 문제를 여러 풀이로 공부해라 그랬어. 그럼 기출 문제 중요한 건 다 할 거고 여러 풀이로 공부를 해라. 끝. 해줄 말이 내가 한 3초 안에 해줬어야 했거든. 그게 내가 걔한테 줄 수 있는 가장 도움되는 얘기야. 근데 그 말의 함축된 의미가 뭐야? 여러 가지 풀이를 할 줄 알아야 문제를 만났을 때 A 방식 대처 안 되면 다음 더 왔을 때 B 방식으로 대처하고, 그게 고난도 어려운 문제를 푸는 키 핵심이거든. 핵심이야. 선생님 맨날 그림 그리잖아.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운 좋게 일로 갔으면 좋은데 재수없게 일로 올라갔으면 오답인 거잖아. 오답인 거야 여기로 갔으면. 그럼 그 다음에 포인트에서 또 여기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서 시작할 수 있으면 좋다고. 확률이 더 좋잖아. 그냥 운빨도 작용하는 거지 문제를 푸는데.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를 만들어 가는 데는 항상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손승주 씨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 저는 그 생각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잖아. 이걸 보면 이걸 떠올려야 돼. 근데 안 떠오를 수 있지. 근데 자꾸 떠올리는 연습을 해. 다양한 떠올리는 관점을 봐야, 아는 게 많아지면 이제 문제를 봤을 때 내 머릿속에 아이디어나 접근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지니까 답을 향해 빨리 가거나 아니면은 조금 돌아서 가더라도 확신을 갖고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한다. 근데 또 투머치까지는 아니니까 그 정도는 이제 선생님 판단해 주는 거지. 여러분은 이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근데 생각났어요? 안 났죠? 연습이 더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자극을 해주는 거고, 복습을 할 때는 이제 이런 포인트들을 복습을 해줘야겠죠. 복습할 때는 반드시 답을 내는 거랑 별개로 자꾸 써먹자 이런 것들 느껴질 때까지. 25번은 쉬운 문제니까 앞에서 했던 거랑 반복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26번 다 풀 수가 없어서 골라가면서 할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정지, 운동 방향 바꾼다 했을 때는 다 도함수로 생각을 해주는 거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그럼 변화량이 0이다. 아까 했던 거랑 같은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20으로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은 지 T초 후의 속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속도가 줄어야겠죠. 근데 브레이크가 쓰레기네요. 이거 뭐지? 레고인가? 보통 우리가 30m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미터 퍼세크구나. 킬로미터인 줄 알았어. 그럼 얘기가 달라지네요. 넘어가. 한중에. 자, VT는 20-ET일 때 브레이크를 밟은 후 정지할 때까지. 그럼 딱 보면 T가 얼마일 때 정지해요? 10초. 쓰레기 맞긴 하네요.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었나 보다. 10초. 브레이크 밟으면 10초. 그러면은 0부터 10까지 움직이는 거리를 구해라. 계속 속도가 줄었을 테니까 얘는 그냥 20-ET 해주면 되겠죠. 이것도 절대값 안 쓴 이유를 알겠죠? 방향이 바뀐 적이 없잖아 지금. 그래서 DT 해주면 될 것 같고. 27번 원점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에.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 보면 알겠지만 자꾸 문제를 뭔가 느끼려고 하고 있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스키마를 이용해서 문제 상황을 조금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키면서 문제를 풀지. 근데 어떤 문제를 봤는데 도저히 머릿속에서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와. 아까 그런 중점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철저히 영어 풀듯이 해요. 영어는 독해를 하잖아. 이 말은 뭐다. 이 말은 뭐다. 여기도 키워드를 받아 해석을 하는 거지. 이 말은 이거야. 부호 변화 이런 식으로. 원점이 출발해서 P점이 VT 그래프를 줬고 VT 식을 줬고요. 원점에서 출발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 말이 뭐죠? 그치, 이거 구하라는 소리지? 동의가 되시나요? 이 말이? 그럼 여기가 0이고 얼마? 2 맞아? 맞아요?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죠. 방향이 안 바뀌었잖아 지금. 얘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 이렇게 풀 거면 출발해서부터 그렇지 멈출 때까지 또는 방향이 바뀔 때까지라고 해야겠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얘가 VT 그래프라서 그래. 그러니까 거리를 나타내는 그래프였으면 맞는 말이죠. 맞아? 맞아? 맞지? 갔다가 돌아온 거니까. 근데 그땐 또 면적이 아니잖아. 의미가 움직인 거리를 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때는 함수값으로 봐야지. 함수값 2배. 그러니까 면적으로 볼 때는 얘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다시 그려주면 0, 2 어딘가까지 했을 때 이거랑 얘가 같다는 거지. 여기가 뭐겠어? 별표. 바로 튀어 넣어야 돼. 별표가 얼마? 3. 3. 그럼 계산을 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왜? 또 얘 S 그래프를 그려주면 알 수 있다. 여기가 0, 1, 2, 3. 3. 오케이?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니까 이거는 절대값이죠. 0부터 3까지. 그럼 얘도 적분 구간에 세분화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구한다고? 안 구한다고. 어떻게 구해? 여기가 지금 A라고 했을 때 여기도 A잖아. 그럼 2A를 구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2 곱하기 6분의 얘는 최고차항이 3이네. 근데 지금 유닛 2개짜리니까 이렇게. 이게 답이라고. 됐어요?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해야 돼. 지금 이거 하나가 A잖아. A. 이거 하나가 A죠? 이거 2개니까 2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얘를 마지막에 푸는 거야. 이제 다 공부했으니까 너가 가지고 놀아봐. 물론 식으로 푸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 할만하지 않나? 아닌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아까도 봤다시피 우리는 중력 가속도에 살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그러니까 즉 이계도 함수가 어떤 상수를 갖는다는 건 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1차 함수를 갖게 되고, 그렇다 함수는 2차 함수를 갖잖아. 아까 봤듯이 2차 함수의 특징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고, 첫 번째로 속도가 변하는 상황에서는, 가속도가 변하는 상황에서는 여기서 한 차원 정도 올라가니까 도함수를, 아니 속도 그래프를, 도함수죠, 속도 함수를 2차식으로 주게 된다고. 한 차수씩 올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속하는 상황에 가속이 t가 붙는 상황은 굉장히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는 일정한 가속도를 좋아하잖아. 근데 가속도가 가속되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인 거지. 근데 거기에 제곱까지 때리진 않아 잘. 그래서 잘 보면 VT가 3차인 걸 찾아보기가 힘들어. VT는 잘 보면 다 1차 아니면 2차야 지금. 봐봐, VT 2차지. 물리적으로 우리가 사고하기가 그래. VT 2차죠. VT 1차죠. 이게 자연계라고. 중력장 2차지. 2차죠. 3차 찾기가 어렵지. 여기 다 1차야. 여기 넘어가 볼까? 그러니까 3차를 내고 싶으면은 그걸 뭔가 표현하는 게 그 근본적으로 좀 거슬리기 때문에 고차수를 내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아까 같이 12번 문제. 아까 12번처럼 이런 거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수학쟁이나 과학쟁이들의 기본에 깔려 있는 거야. 이게 불편해. 없는 걸 막 만들기가. 그러다 보니까 다시 강조하자면 VT 그래프가, 자꾸 VT 그래프라고 하는데 VT 함수가 1차인 경우는 우리의 상식에 그냥 기반에 깔려 있는 거니까 좀 몇 개 외워버리면 편한 거고,
VT가 2차인 경우에는 속도가 2차니까 당연히 거리 그래프는 3차겠지. 그럼 뭐겠어? 비율 관계 외운 걸로 풀면 거의 다 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자라는 거죠. 투머치가 아니죠? 이 정도는? 그러면 28번도 마찬가지야. 이제 이 정도 좀 선생님이랑 쿵짝이 잘 맞으면 딱 보는 순간 이걸 그리고 시작하는 거지. 2, 5, 자 시작하자 이러는 거야.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리고 P점에서 이제 출발을 한 다음에 처음으로 운동 방향이 바뀔 때까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성윤아 뭐라고? 다 까먹었어? 네.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뭐라고? 그치? 극점이라고? 처음으로 운동 방향이 바뀔 때까지니까 어디까지야? 할 거야. 답지 보고 체크하시고 2까지죠? 0에서 2까지 0부터 2까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닛이 얼마예요? 2분의 3이잖아. 그치? 2분의 3인데 여기가 2니까 써먹을 수 없는 거야. 식으로 풀어야 돼. 이런 판단을 빨리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식으로 풀자.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죠. 근데 얘를 딱 갖다 놓고 하면은 이제 내가 거리 그래프는 당연히 절대값인데 여기서는 그냥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되잖아. 크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0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이겁니다. 머릿속으로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넘어가시면 되겠다는 거죠. 29번도 똑같죠. 이제 두 개가 있을 뿐이지. 출발해서 둘이 만났대. 이제 두 개짜리 나오면 항상 헷갈리니까 여기도 별표 하나 치시고 27번도 별표 하나 하세요. 연습하기 좋습니다. 둘이 만났다는 거? 뭘 의미하죠? 두 점이 만났대. 교점이라는 거지. 뭐해? 거리의 교점. 얘네가 알아서 지들끼리 운동을 하다가 딱 어느 순간 만났다는 거니까 거리 그래프에서 위치 그래프에서 서로 딱 만났다. 그 말은 뭐가 같다? 위치가 같다. 특정 시간에서. 그러면 이동거리예요? 변이에요? 막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딱 만났어. 그럼 이제까지 왔던 길이 중요한가? 아니지? 그렇죠? 만났잖아. 그럼 만났으니까 그냥 이동 거리가 아닌 변이겠죠. 그래서 출발은 다 원점에서 했으니까 다 그냥 미분해 주시면 적분해 주시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서로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지? 근데 또 한번 생각해보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두 개짜리는 어떻게 푼다? 뉴함수 써도 되겠죠. 뉴함수 써서 어떻게? 0이 될 때를 구해주면 되겠죠. 0이 될 때. 그러면 얘를 이제 잘 구해주면 답이 나오겠지만 나는 뉴함수로 구한다 했을 때 3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7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죠.
그러면 뭐 계산이 깔끔하진 않네. 아우 귀찮아. 얘가 정수로 안 떨어지네. 출제자 의도가 이게 아니었나 봅니다. 깔끔하게 안 떨어지는 거 보니까. 만약에 깔끔하게 떨어지면은 이게 0이 될 때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0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가 2유닛 나오면 3유닛일 때가 답이 될 수 있겠죠. 딱 0이 되니까. 그걸 노려봤는데 어차피 0에서 안 되니까 이걸 써먹기는 글렀고, 또 식 자체도 인수분해가 되긴 할 거야. 될 텐데 분수가 나와야만 되겠지. 딱 보면 3, 1로 안 되잖아. 지금 3, 1, 7 어떻게 붙여봐도. 이거는 아마 출제자 의도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까 말했다시피 이것만 할 줄 알아. 그럼 또 못 풀겠지 걔는. 이것도 할 줄 알고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 다 할 줄 알아야지. 만약에 갈색으로 안 풀리면 빨간색으로 한번 들이밀어 보는 거고. 그날의 운빨도 작용하겠죠. 막 그날따라 잘 보여. 그냥 쓱쓱 보여. 여기서 왜 안 되는지 알겠죠? 이게 0이 아니에요. 0을 지나잖아. 인수분해 됐다 하더라도 얘가 원점부터 계산해야 되니까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30번. 자, 이제 속도를 내겠습니다. 여기는 아까도 봤다시피 대충 하는 거 알죠? 10m 높이에서 20으로 쏘았어요. 몇 초 후에 고점? 2초 후에 고점이라고. 2초 후에.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겠어요? 여기까지 투머치야? 오케이. 다음이라 할 때 최고점에 도달할 때는 2초죠. 2초. 지면에서부터의 높이를 구해주세요. 그러면은 10 더하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얘도 물론 빨리 푸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그냥 천천히 구해보시고, 지면에서 쏘아올린 공, 이게 10t가 이제 잘 보여야 한다고. 중력 가속도예요. 아까는 5였지 왜? 이거는 속도 그래프가 아까는 st였으니까 마이너스 5t 제곱. 관계를 잘 보시고, 수직으로 쏘아 올린 공이 t초 후에 다음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5A로 쐈나 보다. 5A로 빵 쐈나 보다. 공의 최고 높이가 80m다 라고 했어요. 80m 하면은 이것도 몇 초 동안 올라간 걸까? 좀 외우고 있으면 좋아. 5, 그 다음에 20, 다음에 45, 다음에 얘가 5 곱하기 1의 제곱, 얘가 5 곱하기 2의 제곱, 얘가 5 곱하기 3의 제곱. 하나 더. 여기까지는 좀 기억을 하자는 거지. 125까지는 낼만해 숫자로. 그럼 딱 80 보는 순간 얘는 4초. 오케이? 얘는 8이겠죠? 너무 양아치인가? 왜 4초야? 여기서 쏘아 올려가지고 딱 도착하는 게 여기가 속도가 0이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여기서 자유낙하를 시켜가지고 딱 도착하는 거랑 똑같다고. 시간이, 운동이. 그러면은 80m 떨어졌다는 거잖아. 그럼 4초라는 거잖아. 그럼 얘도 4초라는 거잖아. 그럼 처음에 얼마로 썼다는 거야? 40m/s로 쐈다는 거지. 얘가 도착할 때 속도가 얼마겠어? 4초 동안 가속도를 받았으니까 40m/s지. 약간의 물리 지식을 더하면은 좀 빨리 풀 수 있다. 그런 거고. 그럼 선생님 식으로 풀려면요. 식으로 풀면 적분하시면 돼요. 얘를 적분해가지고 이 적분한 값이 얼마? 80이 나오는 x를 잘 찾아주면 되겠지. 그쵸? 공의 최고 높이가 80이라고 했어. 그걸 가지고 찾는 거고. 그러면은 이때 x는 당연히 최고 높이니까 얘가 0이 되는 값이겠죠.
그래서 5a 계산해주면 t는 2분의 a 계산해주면 a 값 찾을 수 있는데 나는 그냥 눈으로 이렇게 풀면 좋겠다. 한번 연습해보세요. 안되면 그냥 식 세우시면 돼. 이렇게 좀 푸는 학생이랑 시간차가 난다? 그럼 나도 공부해버리면 낫잖아. 너무 어려운 수준의 물리는 아니니까. 그래서 나보고 시험 내라 하면 절대 안 내요. 물리 공부하는 애가 너무 유리하잖아. 얘는 안 내. 자, 오히려 앞에 20 몇 번이야? 뭐 7번부터 8번, 9번 이런 애들이 시험에 나오기에 좋지. 삼십 32번 해보시고 33번 3334 중에 질문 있는 거 있나요? 하나만 풀게. 딱히 없어. 그럼 34를 풀겠습니다. VT 항상 잘 봐야 돼. 헷갈리면 안 돼. VT고 그럼 이제 모든 점을 다 설명해봐 하면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얘가 지금 증가하는 동안에는 얘가 막 달리고 있는 거지. 달리고 있는 거야. 이때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나요? 아니라고. 이걸로 낚는다고. 속도가 1이야. 뛰고 있는 상태야. 방향 바꾸지도 않았지. VT잖아. 도함수로 생각하라니까. 민수 오케이? 안 바뀌어요. 여기서 바뀌어. 봐봐. 너가 뛰기 시작했어. 속도가 점점 올라. 최고 속도야. 질주하고 있어 지금. 질주하고 있는데 힘들어. 그럼 어떡해? 속도를 늦추겠지. 속도를 늦춰가지고 잠시 멈춘 거야 이때. 그럼 지금 한 방향으로 쭉 왔죠. 멈춘 적 없죠. 항상 이렇게 이걸 좀 그래프를 느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 뒤로 돌아가는 거지. 마지막에 돌아갈 때는 여긴 천천히 구보를 한 거고 미친 듯이 스프린트를 한 거지 이제. 돌아갈 때는. 보여요? 그럼 또 물어볼게. 여기가 A면 여기가 A인 거 보여요? 보여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자기 자리로 돌아온 것도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머릿속에 어떻게 돼야 돼? 민수가 친구랑 달리기를 하는데 야 여기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저 염주체육관까지 가는 거야. 속도를 천천히 올렸어. 1 정도의 속도로 가다가 천천히 도착을 한 거야. 친구 빠이빠이. 집에 갈 때는 아 얘 때문에 못 뛰었어. 마지막 뭐야? 미친 듯이 달려가지고 주파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은 절반밖에 안 걸렸죠.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0부터 2까지의 VT 값을 A라고 하면 2부터 3까지는 A. 당연한 소리 아니야? 왜 써놨지?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건 대칭성을 뭐 좀 엄밀하게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합시다. 뭐 당연한 얘기 써놨고. 그럼 얘는 2차식인 거죠. 그럼 T는 1일 때 속력이 최대 맞죠? 2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죠? 3일 때 원점에 있죠. 속력이 최대는 아니네. 속도가 최대인 거지. 속력은 언제 최대야? 3일 때 최대지 속력. 해석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이 식을 안 줘도 여러분이 해석하실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34번 같은 경우에는 3, 5, 3, 6도 뭐 다 풀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도 풀어보자. 그러니까 헷갈려하는 것 같으니까. 자 운동 방향 몇 번 바꾸죠? 민수 몇 번 바꿔? 2번. 여기랑 여기. 출발 후 4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건 계산해 줘야 되는 거죠. 계산하시면 되고 T는 3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어져 있다. 뭐 그럴 리가 없지. 좀 더 갔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T4에서랑 8에서 위치가 같냐? 그러면은 딴 데 볼 필요 없고 여기만 보면 되는데 이게 상쇄되잖아. 같은 위치겠지. 니은 이것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틀리는 게 웃기는 내용이야. 그냥 다 맞춰야지. 이해 안 돼? 이해했어? 마지막 36번 0에서 2, 2에서 5 서로 같은 6이다. 여기서 또 급발진 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2차 함수가 아니에요. 3차예요. 3차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 여기서는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전혀 써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 1, 2 이것도 아니야. 말이 안 되지. 여기가 2인데 그러면 변곡점은 더 아래겠지. 그러니까 더 말이 안 되겠지. 그쵸? 이해돼?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아는 그런 이쁜 그래프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냥 주어진 걸로만 푸셔야 됩니다. 0부터 2까지는 6이라고 합니다. 2부터 5까지 2부터 5까지도 6이래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3에서 위치가 4래요. 3에서 위치가 4. 그러면 봅시다. 0에서 2까지는 6만큼 왔어. 어떻게 왔든지 어쨌든 여기가 6이야. 6이야. 위치가 6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3,4래요. 3에서는 얘가 4래요. 그러면 얼마만큼 변했어요? 2만큼 변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2라는 소리지. 그렇죠? 여기 2라고 하면 안 돼. 지금 대칭성은 뭐 하나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2라고 내가 할 수 없고. 그러면 3에서 5까지 움직인 거리 구해달라 해. 3에서 5까지. 그러면 지금 여기가 6이라고 했으니까 얼마겠어요? 여기 두 개 더하면 4 이렇게 대답해야겠죠. 해석만 하는 문제예요. 여기는 전혀 대칭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얘가 3차 함수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야. 그치? 3차 함수의 특징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4차 함수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일부만 딱 그려놓은 거니까 알 수 없죠. 속도, 가속도, 뭐 미분, 적분 문제 다 똑같은 거라고 나는 보고 문제를 풀 때 적분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느냐 이 포인트 복습 좀 하시고 또 물리적인 기본 상식 수직선으로 썼을 때는 그것들도 내가 나름 좀 정리를 해서 문제에서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고 나면 이제 결국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건 두 개를 같이 해석해라 하면 좀 어려워하는데 그때 뉴함수로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기본기 갖췄다라고 보고 이제 추가적인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서 또 실력을 좀 키워가야겠다 생각을 해야겠죠. 우리가 고쟁이도 할 거고 선생님도 자이스토리도 줬으니까 그것도 풀고 또 풀 수 있는 건 넘쳐나요. 네, 여러분이 어디까지 하느냐가 관건이긴 합니다. 고생하셨어요.